다가가는 휘수. 왜 이래? 멈출 수 없는 흥분 상태. 봉석이 마음을 확인한 휘수. 한편 오래전 누구? 마주친 두 괴물. 누구긴 누구야? 뭐 잡으러 온 사람이지. 눈빛 바뀌는데. 각자가 지키고자 하는 걸 위해 부딪히는 두 괴물. 하지만 단 하나의 소리를 듣고선 괴물이 아닌 아버지가 되는 두 사람. 다시 현재 아이들은 나도 체대 입시생이었는데. 나 니네 학교 선배다. 봉석과 희수를 따라온 낯선 남자. 잠깐만요. 안 찍혔어요. 다시 한번 해보세요. 하지만 남자의 관심사는 온통 초능력을 가진 두 명의 학생. 교통카드나 현금 없어요? 핸드폰 좀 잠깐.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것 같은 그때 꼭 봐야 할 무빙 주원 재만 완벽 분석. 투 킹버지 일대기. 약속 꼭 지켜. 두 아버지의 생존과 약속에 관한 분석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2003년 여름 청계천에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엄청난 짐은 범상치 않은 괴력을 뜻하고 붉은 악마 축구팀 응원 티셔츠는 모두가 하나였던 2002년 한일 월드컵 이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다음 장면에서 재밌는 물건 하나가 등장하죠. 올라갔지 않거지? 손목을 잡자 매우 날카로워지는 재만. 미안 재만이 미안해. 아유 내가 깜빡했네. 붉은 악마 티셔츠에 이어 등장한 시계, 바로 돌핀 시계인데요. 한때 군대에서 큰 사랑을 받은 한국 제품으로 방수 기능이 뛰어났죠. 이 시계는 여러 의미가 있지만 일단 물리적으로 물에 강한 특성이 이후 중요하게 작용하게 됩니다. 재만이 청계천 보건공사 소식 들었어? 우리 다 쫓겨난대. 재만을 꼬시는데 그러니까 우리 청계천 천하장사 재만이가 맨 앞에 서서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재만에겐 누구보다 강한 아내가 있었죠. 남의 남편 꼬드기지 말고 하던 일들이나 해요. 일 생기니까 끌어들이는 거잖아. 내가 다 가만 안 둬. 이런 재만에게 아내는 신신당부를 하는데 당신 괜히 이런 일에 휘말리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알았죠? 이는 재만의 능력, 괴력이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졌음을 알려주고 있죠. 밥은 먹었을까? 강훈이. 그리고 이런 재만에게 가장 중요한 건 아들 강훈입니다. 당신 닮아서 다행이야. 당신도 닮았어요. 그리고 클로즈업해서 다시 보여주는 티셔츠. 에이, 이건 뭐예요? 강훈이 거. 이제 티셔츠를 보여줬으니 다음 장면엔 뭐가 나와야 할까요? 맞습니다. 돌핀 시계. 다 먹고 가. 시계 알람이 울리자마자 미친 듯이 달려가는 재만. 스피드 능력을 보여주는 동시에 시계의 쓰임을 알 수 있죠. 그렇다면 시계의 두 번째 의미, 왜 재만은 이렇게 시계에 집착하는 걸까요? 과거 어떤 일로 오랜 시간이 지나 강훈을 만나게 된 재만. 강훈아, 아빠야. 아빠한테 인사해야지. 서먹한 둘 사이, 재만이 너무 늦게 왔습니다. 아빠. 한마디로 재만에게 시계는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수갑이자 곧 강훈과의 약속을 뜻하고 있죠. 여보. 그래서 시위 현장에 휘말리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아내의 말이 끝나자마자 울리는 게 시계 알람입니다. 당신은 여기 끼면 안 돼요. 잡혀가면 큰일 나요. 당신 이러다 잡혀가면 또 한동안 애 못 보는 수가 있어. 이렇게요. 어쨌든 알람은 곧 약속이죠. 그렇게 빠르게 달려 도착한 곳은 당연히 강훈이 있는 곳입니다. 갈까? 아빠한테. 이쯤 되면 다음 등장할 물건을 아시겠죠? 붉은 악마 응원 티셔츠. 너가 예쁜 티 사주셨네. 강훈이 좋겠다. 하지만 티셔츠를 외면하는 강훈. 티셔츠의 의미는 뭘까요? 이제 재만과 대칭을 이루게 될 또 다른 아빠가 등장합니다. 아빠. 자, 옷을 입히고 밥을 챙기고 주원에겐 이제 아내가 없습니다. 아빠. 울어? 아빠 이제 안 울어. 우리 밥 먹자. 그렇게 아내의 빈자리를 열심히 채우는 주원. 하지만 항상 시간이 부족합니다. 이젠 자기 가방이 아닌 아이 가방도 까먹네요. 결국 왜 또 내 근직으로 옮기겠다는 거야? 애를 밤에 혼자 둘 수도 없고. 장주원이 대기발령 풀고 내 근직으로 옮겨줘. 전에 다뤘듯이 주원은 적응하는 방식으로 조직에 머뭅니다. 당분간이야. 내 근직이라도 유지하고 싶으면 호출에 응해. 그게 딸을 지키는 거라 믿었죠. 아빠 뭐해? 공무원 신분으로 임대주택에 계속 머물게 된 주원네. 아빠 큰 거 준 거야? 그러던 어느 날 여기 일이 생겼어. 괴물 같은 놈이 나타났어. 또 다른 괴물. 혼자 전격 한 개 준데 아주 박살냈어. 결국 다시 떠나는 주원. 익숙했어? 혼자 밥 먹을 수 있지? 아빠 금방 갔다 올게. 다녀와. 주원의 시간은 그렇게 흘러갑니다. 한편
시간이 흘러 같은 티셔츠를 입고 알람을 기다리는 부자. 지금은 강훈이가 더 잘 지키는 것 같죠? 달려가던 강훈이 멈춰서 뒤를 돌아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힘이 좋은 제만은 시간을 매우 중요시하는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계가 필요한 건데요. 반면 누구보다 똑똑하게 자랄 강훈은 아빠보다 먼저 갈 수도 있지만 이젠 아빠의 시간을 맞춰줍니다. 한마디로 시간의 동기화가 된 거죠. 이를 표현하는 또 다른 수단 티셔츠는 처음엔 거부당했지만 이젠 같은 응원 티셔츠를 입고 있습니다. 하나의 팀이 됐다는 말이겠죠? 이처럼 제만과 주원은 비슷한 상황이지만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는데요. 능력으로 보면 대칭점에 존재하기도 하죠. 제만은 무엇이든 파괴할 엄청난 괴력을 가졌고 주원은 어떤 공격에도 회복할 수 있죠. 나도 괴물이거든. 그런 두 사람은 마치 하나의 시계 안에 존재하는 두 개의 시침 같죠. 절대 만나서도 안 되는 존재. 하지만 두 개의 시침이 만나는 사건이 생기게 됩니다. 나 금방 갔다 올게. 진짜. 행정권을 위협하는 강제 탈고 탈회하라! 제만 대신 시 하나 안에 그 시가 어항을 구경하는 한 아이가 등장하는데 나가고 싶어? 아주 중요한 친구입니다. 엄마, 얘 나가고 싶은가 봐. 어느새 밤이 됐고 시인은 더 격해집니다. 붉은 악마 티셔츠의 다른 의미를 이제 목격하게 됐는데요. 앞에서 언급했듯이 2002년 월드컵엔 모두가 이 붉은 티셔츠를 입고 한 팀이 됐지만 그 다음해인 2003년 청계천에선 두 개의 팀으로 나눠진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시각 아들 강훈에게 시간 약속을 하는 제만. 자기 전에 올게. 나 10시에 자는데? 아빠 약속 꼭 지켜. 끌려간 아내를 보고 능력을 감추지 못하는 제만. 제만을 붙잡는 경찰들. 강력한 괴력으로 점프까지 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제만에게 가장 중요한 건 가족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여기서 물대포에 의해 떨어지고 곧이어 하수도가 있는 지하로 들어가는데 앞에서 설명한 방수에 강한 돌핀 시계가 있기에 약속을 지킬 수 있겠죠? 시계도 그냥 등장한 게 아닌 거죠. 이게 다 복선이 이어집니다. 대단한 작품인 것 같아요. 점점 가까워지는 둘. 조심하십시오. 너무 괴물입니다. 앞서 시계를 빗대어 두 사람을 비교했는데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시침의 중심엔 그 교차점이 되는 점이 존재합니다. 바로 이 아이가 그 점입니다. 나가고 싶어? 구멍으로 사라진 아이. 그 사이 두 개의 시침, 제만과 주원이 만납니다. 누구긴 누구야? 너 잡으러 온 사람이지. 뭐라는 거야? 드디어 그 점에서 부딪힌 두 명의 괴물. 시계 안에 두 개의 시침은 존재할 수 없죠. 반갑다 괴물아. 나도 괴물이거든. 더 격렬하게 겹치는 두 개의 시침. 두 개의 시침, 두 명의 괴물. 둘이 하나의 시침이 될 수는 없을까요? 그때 바로 그 시침의 교차점이 되는 점이 등장합니다. 하나의 힘으로 구할 수 없죠. 제만이 힘을 보탭니다. 지금 그들이 구해야 하는 건 아이, 그리고 두 사람은 아이를 둔 아버지였죠. 구심점이 된 아이의 대사를 복귀해보면 나가고 싶어? 이후로 주원은 조직에서 나가게 되죠. 엄마, 얘 나가고 싶은가 봐. 이렇게 주원이 제만을 도와주며 어른들의 이야기가 마무리되는데요. 이 이야기는 제만의 아들 강훈이 주원의 딸 희수를 구해주며 그 인연이 이어지게 됩니다. 안 다쳤지? 덕분에. 너 초능력자야? 그리고 처음으로 강훈이 총력자인지 물어보는데 기시감이 드는 건 저뿐일까요? 반갑다 괴물아. 나도 괴물이거든. 맞아? 다시 돌아온 2세대의 이야기에서 중요한 건 총력이 아닌 아이들의 꿈입니다. 말하기 싫은 봐. 아, 내가 너였으면 최대식이 만점일 텐데. 하긴 넌 수시 합격자니까 상관없겠다. 난 대학 안 가. 공무원 될 거야. 강훈이 공무원이 되는 이유는 디즈니 플러스에서 확인해 주시고 야, 어쨌든 너는 진로를 되게 빨리 정했다. 난 얼마 전에 정했는데. 부럽다, 야. 초능력을 가진 아이들에게도 각자 다른 꿈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나도 할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 지금보다 더 빨리 더 높이 날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 봉석이의 꿈. 나는 날고 싶단 말이야 엄마. 잠시 무빙 일화를 떠올려 보면 봉석이를 부르는 목소리와 함께 꿈에서 깨어나는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봉석이가 하늘을 날고 싶다는 말에는 어릴 적 하늘에서 만난 아빠의 모습과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고픈 욕망이 동시에 자리하고 있죠. 한편 앞으로 그 강당이 내부 공사 중이라서 운동을 못 할 것 같아. 그 둔천동에 스포츠센터 있거든. 앞으로는 거기서 운동을 해야 될 것 같아. 희수의 꿈이 있는 강당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고 나 기다렸어? 응.
아니. 웅이야 아니야 웅이 아니야. 뭐 좀 생각하느라. 너 집에 안 가냐? 우리 이제 야자도 없는데. 가려고. 뭔가 심란해 보이는 봉석. 너는 하루 종일 왜 그래? 너 물가방은? 안 가져왔어. 조금 다른 봉석. 왜? 적응해 나가려고. 엄마도 아셔? 엄마랑 얘기 많이 했어. 괜찮겠어? 계속 이렇게 살 순 없잖아. 나도 봉석의 독립을 뜻하는 말. 뛰어야 할 때는 뛰고 싶어졌어. 너 혹시 강당에서 나 집에서는 모래주머니 안 차고 잘만 다녀. 너만 아니면 돼. 그건 바로 둘 사이의 특별함을 뜻하죠. 왜 이래? 여전한 봉석의 마음. 이처럼 아이들의 사랑과 꿈이 있는 곳이 바로 학교입니다. 이 점을 일단 분명히 해둔 상태에서 이야기는 새로운 인물의 등장으로 이어집니다. 오래전 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미연. 주원 역시 오래전 쓰던 군화를 다시 꺼냅니다. 아이들의 학교가 위험하죠. 같은 학교, 같은 반에 초능력을 가진 학생이 또 있다. 우연일까? 원작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역대급 액션이 펼쳐질 주원과 미연의 준비 장면이 이어집니다. 한편 이를 모르는 아이들. 안녕하세요. 근데 니네 일로 가? 데이트 가니? 운동 가요? 곧이어 들어온 정체불명의 남자. 잠깐만요. 안 찍혔어요. 다시 한번 해보세요. 북에서 내려온 남자. 그가 주시하는 건 스타트. 그렇게 기다렸던 번개맨이 내 눈앞에 이렇게 딱 나타난 거야. 강당에서 벌어진 사건을 따라온 것인데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려고 하는 걸까요? 남자를 수상하게 바라보는 정계도. 불길함을 느낀 정계도의 버스. 이후 이야기는 디즈니 플러스에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어서 꼭 알아야 될 것들을 좀 살펴보죠. 다녀오겠습니다. 잘 다녀와. 제 아버지 아세요? 이번 무빙 14, 15화를 보며 굉장히 놀란 건 단순히 이 에피소드를 제만의 이야기로만 풀지 않았다는 거죠. 반갑다 괴물아. 이상한 건 14화 바보 에피소드의 주인공이 제만인데 시작을 주원으로 했다는 겁니다. 우리 밥 먹자. 이전 화를 생각해보면 주원은 사직을 고려했다가 가족을 위해 내근직을 버티고 조직이 개편되면서 어떤 부서든 들어가야 했다. 장주원! 굉장히 그리워? 아무 쓸모가 없어진 분이야. 옛 영광을 떠올리며 외근직으로 나갔다가 아내를 잃고 다시 내근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왜 또 내근직으로 옮기겠다는 거야? 그리고 제만을 만난 후 다시 떠돌이 신세가 되죠. 약속 꼭 지켜. 마치 예전에 괴물 시절 도망자가 됐던 것처럼요. 아저씨, 여기 피 묻은 거 알아요? 그 방화쇠 역할을 해준 게 바로 제만입니다. 반대로 제만은 여러 일로 인해서 자신의 능력이 매우 부정적이며 항상 나쁜 결과로 이어져 왔습니다. 아내에게도 항상 이런 말을 듣죠. 그런 제만은 주원과 힘을 합쳐 한 아이를 구하면서 자신의 힘이 불행한 결과로만 이어지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빙 14, 15화는 제만이라는 계란을 주원이라는 껍질로 감싸고 있고 두 사람 모두 이 사건을 계기로 큰 변화가 생기게 되는 거죠. 앞서 다른 에피소드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이번 에피소드의 구성이 얼마나 좋은지 놓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정말 잘 구성된 에피소드라서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하고 싶었어요. 16화 이후부터는 학교를 중심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같은 학교, 같은 반에 무빙에서 보여준 재밌는 액션들이 참 많았죠. 여러분들도 다 하나씩 기억은 나실 텐데 대표적으로 두식의 비행 능력, 저기 사람이 있어! 김두식. 주원의 회복 능력, 기회가 왔어. 자네가 쓸모가 많다는 걸 확인시켜줄 수 있는 기회. 개인적으로는 미연의 능력이 가장 로맨틱하게 표현된 것 같습니다. 언젠간 보여드리고 싶네요. 이 모든 것을 뛰어넘을 액션들이 16화부터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학교를 찾아간 미연과 주원이 어떤 콜라보 액션을 보여줄지 디즈니 플러스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그럼 저는 다음 분석 영상을 들고 금방 다시 돌아올게요. 여기까지 주원 제만을 2개의 시침으로 놓고 분석해본 김시선이었습니다. 너 초능력자야? 다녀오겠습니다. 잘 다녀와. 제 아버지 아세요? 약속 꼭 지켜. 가서 잡아와. 반갑다 괴물아. 나도 괴물이거든. 앞으로도 재밌고 유익한 영상을 계속 시청하고 싶으신가요? 지금 보고 계신 영상 바로 밑에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그 옆에 종 모양을 누른 후 전체로 설정해주세요.
여러분의 마음 하나하나가 김시선 채널을 지속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